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예습방송, 40주년, 작별 인사. 네, 이번 주 키워드도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예습방송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단어인가요? 지난 14일 방송된 꼰대 인턴 라떼는 말이야 관련 단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롭게 시작된 MBC 수목 드라마 꼰대 인턴의 예습 방송이었는데요. 본방송 전에 드라마의 관람 포인트를 짚어주는가 하면 촬영 현장 비하인드를 코믹한 형식으로 담아내면서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시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꼭 봐야 하나? 다시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극중에서는 살벌하기 짝이 없는 관계지만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면 엄지척으로 받아주고 분명 극과 극 캐릭터인데 스윗함은 판박인 두 사람. 치명적인 연기 호흡으로 촬영 현장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극중 이만식 인턴 김응수 씨가 회식 자리에서 맥주 뚜껑을 달인급으로 따야 하는 이 장면. 생각대로 되지 않자 우리의 가열찬 부장님 박혜진 씨가 구원투수로 나서는데요. 이쪽으로 잡고 빵 치면 날아가요. 오, 이런 재주가 있었네요. 아니 내가 딸 수 있어. 한번 따볼까? 네. 하지만 영 마음처럼 되지 않는 병뚜껑 따기. 남녀노소 꼰대 인턴 드라마를 보시면은 저 모습이 난데 문득문득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과연 꼰대와 요즘 것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상사한테 존칭 안 씁니까? 네. 네, 이 꼰대 인턴은 방송 전부터 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본방송 전에 드라마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예습 영상 콘텐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드라마 예습 영상 보고서 이걸 보면서 이 드라마 본방을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예습 영상을 또 너무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본방 봤을 때 뭔가 좀 그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본 드라마가 재밌어야 네. 이 드라마의 어떤 승패가 갈리는 거지. 이 예습 영상 물론 보니까 재밌고 잘 만들었는데 어떤 시청률로 이어질지는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좀 예습 방송의 역할을 전 잘했다고 봐요. 흥미 유지의 관전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작품이 담고자 하는 메시지라든지 이제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갈등 구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짚어줬고요. 특히나 이제 MBC의 코믹 오피스물 계보를 먼저 설명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뭐 신입사원이라든지 자체 발광 오피스, 특별근로 감독관 조장품까지 그 사회적인 이슈를 잘 담아냈던. 이런 작품들의 계보를 꾸준히 짚어주면서 그 맥락 안에 이 작품을 위치시켜서 그 코믹 오피스물이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어떤 노동 조건에 변화하는 그런 이슈들.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도 적절히 보여주면서 또 두 주인공 캐릭터의 갈등 구도를 간결하게 요약을 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번 예습 영상 콘텐츠에 있어서는 출발 비디오 여행의 어떤 그 코믹함을 가지고서 이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꼰대 인턴이라고 하는 이 코믹 드라마와 시너지가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코미디 드라마다 보니까는 이제 중간중간 정말 재밌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럼 비도 오는데 얼큰하고 칼칼한 핫스파이스 피자 어때요? 저 인간이 국물 없인 밥을 못 먹거든. 과거에 당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주는 열찬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지경. 본인의 스타일대로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는 듯. 나쁘기만 한 인연은 없다. 과연 이만식 부장은 고일대로 꼬여버린 인연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시너지가 났고 그런 화제성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항상 이제 좀 MBC 드라마의 프로모션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사실 사전 홍보가 좀 타사에 좀 비교한다면은 티저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좀 늦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MBC에 나온 드라마들이 이런 좀 재밌는 컨텐츠를 빨리 그리고 되게 자주 노출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엔 다른 키워드를 살펴볼까요? 40주년, 이번 키워드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특집 기획된 시리즈 M, 나는 기억한다 편 관련 단어인데요. 이 방송은 5.18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당시의 기억을 전하는 한편, 또 이제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영상 기록물들이 공개되면서 그 가슴 아팠던 참상의 기억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5월 18일 일요일 어젯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TV 방영 중 12시를 기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속보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Monday, May 19th. Something awful happened here. 이 무슨 지옥의 순간인가. 거기 앞에 장갑차가 딱 섰어요. 그래서 장갑차 뚜껑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위로. 거기에 사람이 푹푹푹 나와요.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나오더니 사람을 막 도망간 사람을 쫓아갔어요, 정말로. 그리고 거기서 막 패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잡히면. 아주 무시무시한 그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벌어진 거예요, 5월 19일 날. KBS 보도는 선동과 강요라는 말을 쓰고 있었는데 학생 측이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지만은 강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방송으로 취사반을 모집한다고 박병규 씨 동국대 오빠가 다 했어요. 그거를 구호활동 해와라. 그 쌀하고 김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얻으면 좋겠다고. 26일 날 한 오후 2시쯤 전체 나가라 그랬어요. 저희 고등학생들 나가라. 여자들도 나가고. 진짜 펑펑 울었는데 못 나간다고. 그것도 동국대 오빠가 내보냈어요. 뭐 총 들고 투사한 모습 전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오빠. 전남 도청안 도경종합상황실 뒤편. 꽃이 모두 떨어진 화단 옆에 한 청년이 복부에서 피가 흘린 채 하늘을 보며 숨져 있었다. 네. 민주화 운동의 뜻깊은 순간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댓글 살펴보면요. 5.18 관련 자료들과 다큐들을 많이 봐왔지만 오늘 MBC 다큐는 1980년 5월 18일 그날 그 자체였습니다. 5.18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지금의 민주주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영원히 그 나이에 멈춰있는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들이 현재 대학생인데 그 어릴 때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치신 선배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이처럼 이제 5.18의 순간을 생생히 담아냈던 부분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함께 이 민주화 운동에 목숨 바친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시리즈에 나는 기억한다 편 어떻게 보셨나요? 이 프로그램 초반에 그 당시 광주여고 3학년이었고 전남도청에서 취사반 역할을 했었던 주소연 씨가 초반에 인터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아프다는 핑계로 어찌됐든 숨어 있었잖아요. 그냥 조용히 안 나섰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록이 다 없어져 버리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기록만 남았을 때 정말 묻혀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도 되게 맞닿는 중요한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광주만큼 정말 적극적으로 그 진실이 은폐된 그런 역사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개개인들의 그동안 그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발굴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방송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양한 기록물들과 또 개인의 증언들을 합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커다란 역사적인 지도를 그려나간 그런 다큐멘터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출연하신 분들이 직접 자신들의 일기를 읽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 이런 일기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당시 어떤 암담함이랑 답답함 그리고 읽으면서 그 분노까지도 사실 느낄 수 있어서 훨씬 더 사실적이고 잔인했던 현실을 이제 좀 보여주는 어떤 다큐멘터리 역할로 충분했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부모 세대들도 5.18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많아요. 그럼 이 세대가 아이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려면 결국엔 이런 자료의 어떤 가치가 소중해진다는 거죠. 경험과 기억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져서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시리즈 M이 지금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고 봐요.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작별 인사. 이번 키워드는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됐나요? 네, 지난 17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4개월 만에 종영 소식을 알린 예능 프로그램 끼리끼리 관련 단어입니다. 마지막 방송에서는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멤버들의 성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가 하면 그동안 함께한 10명의 멤버들이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끼리끼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쉽게도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됐는데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할 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뭉쳐서 여러분께 큰 웃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나중에 또 다른 모습으로 더 한번 재정비해서 파이팅 넘치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우리 멤버들 그리고 제작진분들 다 응원합니다. 다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끼리끼리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른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께 더욱더 멋진 웃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향 존중이라는 독특한 컨셉트로 시작한 끼리끼리가 아쉬운 종영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성향 존중이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성향의 다름이라는 게 충분히 전제되어 있을 때 그때 그걸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서로의 그 다름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갈등할 것인가가 만들어져야겠죠. 근데 어느 나이 영역대의 남성들을 이렇게 다 10명을 붙잡아 놓고서 서로 얼마나 달라요라고 묻는다는 건 사실 좀 그러니까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마지막 회에서도 그 성향의 다름이란 걸 또 증명하겠다고 MBTI 검사를 합니다. 비과학적인 유형인데 그거를 아직도 지상파에서 쓰고 있거니와 나는 무슨 형이야 가지고서 우리는 그래 성향이 달라 이걸 가지고 얘기해봐. 사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능이니까 MBTI 저는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당신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에 속했다라고 생각을 하니 거기에 맞는 행동과 말을 좀 해야 된다라는 좀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풀어주고서 사실은 게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를 차라리 관찰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묶은 다음에 뭐 거기서 더 나아가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서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단발성으로 약간 이 개인의 어떤 입담에 좀 기대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멤버들의 어떤 성격을 분석을 한 그 결과를 놓고 밸런스 토론이라는 걸 했는데 문항 같은 것만 봐도 이수혁으로 10년 살기, 박명수로 50년 살기 이런 문항의 대결 구도는 대놓고 어떤 외모 공격이 들어갈 거라는 거를 의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신 공격 또 자신들끼리만 알고 있는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웃는 그런 장면들이 결과적으로 좀 시청자를 소외시키는 그들만의 어떤 놀이라는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이른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밸런스 토론을 그래도 재미있게 본 시청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멤버들이 자신들의 토크로 그 역량이나 어떤 개그 코드 이런 것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솔직한 심정도 사실 잘 드러내는 어떤 코너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용 기록을 왜 공개하는지에 대해서 장성규 씨는 뭐 10억을 받는다면 두 아이들 학비는 적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답변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솔직하고 시청자들한테 공감을 좀 줄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이 마지막 회차에 해당되는 기획이나 에피소드로는 좀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